안녕하십니까. 자본노동자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고 첫 번째 거래주가 지났습니다. 그중에는 이미 마감을 한 종목들도 있는데요. 목표가 달성으로. 오늘은 그 종목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HK 이노엔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목표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리뷰가 되겠네요. 이 종목은 작년 12월 10일에 44,000원으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약 3주 정도의 투자 기간을 거쳐서 46,50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애초에 목표가는 46,200원이었습니다. 이거를 조금 이른 기간 내에 초과 달성을 한 종목입니다. 차트 보시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좀 해줬습니다. 지지대를 확실하게 뒤져줬고 그 지지대 위에서 장대 영국 나오고 이전 신고가 전적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나름대로 찍어줬었죠. 수급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이게 1월 3일이니까 3일 정도, 새해 밝고 3일 정도 거래로 치면 한 2일? 거의 초장에 찍어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다고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까 봤던 그 지지선 굉장히 명확을 했습니다. 뭐 등락을 걱정하진 않았던 종목이고요. K캡의 파트너사가 보령으로 변경이 됐고 FI들이 엑시드를 해서 가벼워진 몸이 바이오 강세장에 좋은 상승을 기록해줬습니다. 새해 첫째 주의 마감 종목으로 산뜻한 시작으로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었죠. 종목 분석이든 차트 분석이든 어느 측면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를 착실하게 이행을 해줬고요. 다만 모든 재료들이 다 개화한 건 아닙니다. 이 분석을 시작한 지 3주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K캡의 파트너사는 국내 이슈죠. 유럽의 파트너사 혹은 미국 3상 이런 좀 무거운 해외 이슈들은 아직 소화가 안 됐습니다. 3주 만에 소화하기에는 좀 분량이 큰 재료들이니까요. 종합을 해보면은 동사는 이제 종목 분석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유럽 파트너사, 미국 3상 같은 해외 재료들이 아직 남아있고요. 차트 분석의 경우도 52주 신고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시원한 상승을 그려줬습니다. 짧은 투자 기간과 양호한 흐름을 감안했을 때 보통 목표가를 새로 올려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바이오 강세장이고 또 새로운 종목들을 찾아봐야 되는 입장에서 이 정도로 마감을 하고 이후에 다른 종목들을 찾아서 분석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와 이 종목을 분석했던 글들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단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이건 일목균형표고요. 광고가 많네요. 보시면은 이제 일목균형표 양구름이죠. 이 양구름을 지지하면서 계속 등락을 이어갔습니다. 이 44,000원대 이때 종가 기준으로 분석을 시작했고요. 한 3주 정도 거쳐서 46,200원 목표가 지나서 46,500원 이때 종가로 정리를 한 거죠. 분석을 마감을 했고요. 지금은 조금 내려왔습니다만 여전히 나쁘지 않은 위치 기존보다 확 내리진 않았고요. 장대 양봉을 가지고 뚫어줬던 모습이죠. 나쁘지 않은 위치를 만들어 줬었고요. 차트 흐름도 무난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분석 그림입니다. 종목 분석이죠. 그동안 봤던 것들은 아무래도 좀 차트 분석에 가까웠는데 사실은 이게 원래 스타일에 가깝습니다. 자, 23년도 작년 12월 10일에 작성을 했던 글이고요. 제목은 생각보다 더 좋아 보이는 2024년 올해가 되겠죠. 실제로 3주 만에 좀 더 좋아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HK 이노엔 44,000원 당시 현재가고요. 목표가 46,200원 달성을 했죠. 섹터 보시면은 바이오, 당연히 바이오, 제약, 건기식, 음식료도 포함입니다. 숙취 해소제 이런 것들을 팔기 때문에 매출은 22년도, 이제 23년도로 가려 끼워야겠죠. 새로 분석을 한다면 한 해가 지났으니까 847, 이건 10억 단위입니다. 10억 단위이기 때문에 10, 100, 1000, 8,400억 정도를 찍어줬고요. 영업이익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바이오치고 보시면 다 한 자릿수, 그나마 올해 두 자릿수를 노릴 수 있는 거고요. 시가총액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몸값이 어느 정도 있는 종목이었고요. 밸류 무난한 수준이죠. 보시면은 이 표는 IBK 투자증권의 이성경 애널리스트 테이블을 가져왔고요. 보시면은 급격하게 나름대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그렇고 세전이익도, 당기순이익도, EPS도 꾸준하게 증가를 했죠. 영업이익률이 좀 낮은 거 이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올해는 두 자릿수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레포트들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K캡입니다. 동사의 히트 상품이죠. 뭐 그렇게 매출 절대적인 비중으로 보면 높은 모습은 아닙니다. 다만 워낙 트레이드마크 같은 상품이고 또 제품이고 해외 파이프라인 수출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동사의 내부적인 좀 내재적인 가장 강력한 재료 중에 하나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꾸준하게 처방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실적, 수출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역시 IBK 투자증권의 이성경 애널리스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자, 46,200원에 주목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24년 올해 에비타 1,200억에 예상치입니다. 국내 제약사 12months 포워드 미래죠. 향후 12개월 에비타의 평균 13을 부여하고 여기에 순차익금 및 기타 가감을 반영한 값입니다. 에비타 자체는 그렇게 밴드상 높은 위치는 아닙니다. 보수적인 값을 책정했고 주요 피어 그룹, 익숙한 이름들이죠.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액 등등을 참고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밸류 값을 높게 책정하지도 않았고요. 피어 그룹 대비 고평가를 했던 가격대도 아닙니다.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원래 HK는 한국콜마죠. 한국콜마의 약자인데 그 전에 CJ 제일제당의 헬스케어 사업부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한국콜마로 인수가 되어서 그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을 보여줬고요. 사업품은 ETC랑 이제 건기식 혹은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있는데 음식료 부분 헬스케어는 그렇게까지 크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중도 ETC가 제일 높고요. 실제로 주가 연동의 키도 이쪽에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ETC가 아무래도 좀 전문의약품 분야다 보니까 너무 겁을 먹고 보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OTC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동사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명확한 종목들로 간단하게 보는 게 종목 분석에서 낫겠죠. 아무래도. 실제로 바이오 강세장에서 소외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접근하기엔 편한 종목입니다.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이 일단 K캡을 봅시다. 매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88%, 15%니까 그렇게 절대적인 수치가 큰 종목은 아닌데 국내에서 계속 성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국내 판권 재계약 여부, 이 당시로는 이제 연말에 발표가 날 예정이었는데요. 당시 파트너가 종근당이었습니다. 이쪽에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보령이 가져갔죠. 그 계약 조건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좀 더 좋은 쪽으로 풀렸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쪽의 K캡 파트너사는 보령으로 나왔고 그것이 이전보다 좀 더 유리한 조건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국내 K캡 매출은 앞으로도 상당 부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해외 계약입니다. 이 에로라고 하는 거는 기술 수출, 기술 계약이죠. 보시면은 굉장히 포트폴리오 레코드가 화려합니다. 비단 중국 이쪽은 굉장히 큰 이슈일 수 있죠. 수치도 제일 크고 그뿐만 아니라 아시아뿐만 아니라 브라질, 말레이시아, 인도, 미국, 캐나다 선진국도 유효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상 3상이 진행 중이죠. 다월투자증권의 테이블을 가져왔고요. 레코드가 하나에만 집중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계약을 해오고 또 저변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수출의 재료는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목표가를 달성했던 올해 초에도 아직 미국 3상이 부각되거나 혹은 유럽의 파트너사와 가시적인 레코드를 쌓거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개화하지 않은 재료들이 남아있다 해외 쪽에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적어놨네요. 해외 재료도 풍부하다. 기술 수출한 중국 로열티 수익이 본격화될 예정이며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도 파트너사를 통한 기술 수출이 예정된다. 예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미국 3상이 진행됐을 때 그 레코드를 가지고 이제 그 자료나 그 인증 허가를 가지고 타지에서도 일본이나 유럽 등지에서도 굉장히 빠른 기간 내에 상용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기대를 가지고 있죠. 아무래도 시장은. 무난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재료들이고 특히 미국 북미 시장 3상은 굉장히 큰 재료죠. 이 정도 되면은
경쟁사 제품이 먼저 FDA 승인을 받긴 했습니다. 이게 향후에 마켓쉐어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유사한 제품, 경쟁사의 제품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동사라고 해서 꼭 승인을 받지 못하리란 법은 없다.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시장이 주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미국 삼성이 어떤 재료입니까? 바이오한테. 그냥 아, 경쟁사한테 조금 밀렸네 시간이. 아쉽다. 덮어둘까? 이렇게 하기에는 좀 너무 큰 이슈죠. 굉장히 큰 재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미국 삼성에 대한 소식이 들릴수록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꾸준하게 동사에 대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조금 요즘 다른 재료로 조금 부각이 됐던 건데요. 아무래도 좀 호흡기 질환, 감기, 플루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수액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조금 있었습니다. 동사도 수액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오송 공장에 증설을 했죠. 동사가 3위 정도 사업자가 되고 1위가 JW 중에일 텐데 그래도 나름대로 시장에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 역시 라인업 확장에서 그리고 실제 찍히는 숫자에서 동사에게 좀 더 많은 좋은 결과들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FI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거는 22년 말 기준, 재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동사의 주요 주주 현황입니다. 보시면은 뭐 한국팔만 뭐 자사주고요. 우리 사주 조합 좋습니다. 뭐 오딘제, 십차, 메디카 홀딩스, 뭐 스틱 스페셜 보시면은 다른 좀 낯선 이름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이거는 이제 FI라고 해서 기관 투자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콜마가 CJ 제일제당에 이 헬스케어 사업부 그리고 그 회사를 인수했었죠. 그때 한국콜마가 SI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를 하고 다른 투자자들이 내가 돈을 댈 테니까 같이 인수를 합시다. 이렇게 제휴를 했던 겁니다. 그게 FI라고 하죠. 재무적 투자자. 이 사람들은 2018년 당시에 어떤 한국콜마처럼 내가 이 사업을 맡아서 계속 회사를 성장시키고 사업을 영위하겠습니다라기보다는 그 시세 차익이죠. 기업의 몸값이 불어나고 사업이 좀 더 좋아지고 그래서 시장에서 가치가 높아졌을 때 그 차익을 기대하고 들어왔던 재무적 투자자들입니다. FI들이 작년 말 기준으로는 재작년 말이죠.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그래도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전에 훨씬 많았고요. 그런 FI들의 지분이 다소 정리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23년 3분기 말 기준이니까요. 한 1년이 안 되는 시간에 다른 FI들이 상당 부분 엑싯을 해준 거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 주주 현황을 보면 최근으로 갈수록 FI들이 지분을 정리한 게 보인다. 물론 이 FI의 엑싯은 다른 말로 하면은 기관의 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래쪽으로 주가를 누르는 압박이 될 수도 있는데요. 동사의 차트를 보시면은 그렇게 뭐 순탄한 과정은 아니었죠. 쭉 우상향은 아니었으니까 어느 정도 주가가 눌렸던 흔적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좀 하방에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다만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소화하면서 이 오버행이라고 하죠. 오버행 이슈들을 소화하면서 동사의 주가는 우리 목표가까지 달성을 해줬습니다. 대기 매물이 상당 부분 소화가 됐던 상태였고요. 자사주 소각 등도 진행을 하면서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지속적으로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차트 분석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부분에서 일목균형표, 양구름이죠. 양구름에 디뎌주는 모습들이 계속 관찰이 됐고요. 어찌 보면 똑같습니다. 이 전고점을 뚫어줬던 차트이기 때문에 상방, 업사이드는 높고 하방, 이 아래쪽은 손절선은 굉장히 낮았던 종목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좀 들어갔던 측면도 있고요. 차트 분석도 기본적으로 종목 분석과 함께 참고를 충분히 할 만한 지표니까 너무 무시할 필요는 없겠죠. 자, 교과서적인 해석입니다. 거래량이 크게 실린 변동성 캔들이 일종의 지지선이나 저항선으로 기능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살펴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지지선에 걸쳐서 반등하는 모습, 기타 등등등, 데드크로스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차트만 봐도 이평선만 봐도 바로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어려운 지표들은 아니고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보시면은 구름대 바닥에서 버티다가 지지선을 소폭 웃돌았다. 만약 이때 확 내려갔으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어려운 국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데드크로스가 됐든 이평선이 됐든 어쨌든 흐름 자체가 지지선 저항선을 확 무너뜨리고 뭐 뚫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한 지표이기 때문에 만약 이 지점에서 지지선을 완전히 밑돌았다. 그러면 조금 신중했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뭐 비록 아무리 종목 분석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어려운 국면에서 들어가야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교차 검증을 해서 많은 부분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할 때 그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다시 종합을 해보면은 시나리오는 둘 다 적중을 했습니다. K캡의 파트너사가 굉장히 좋게 나왔고 FI들이 엑시스에서 가벼워진 몸이 바이오 강세의 장을 만나서 상승을 보여줬고 그 와중에 미국 3상이나 유럽 파트너사 같은 해외 재료들은 아직 살아있고 차트는 이 균형표의 양구름을 뒤져주면서 짧은 손절선 지지선을 디디고 전고점을 뚫으면서 신고가를 찍어줬고 굉장히 모범적인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장에서 소외가 안 될 때 간단하게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수순에서 마무리를 해준다면은 생각보다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는 전형적인 종목이었다. 이렇게 자평을 해주고요. 자, 정리를 다 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종목 한 3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HK 이노웨는 지금은 좀 내려서 한 44,00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갈지는 뭐 지금 바이오 장세를 봐야 될 것이고 그것을 예측하기에는 너무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는 생각보다 괜찮은 위치에서 좋은 종목을 봐서 올해 시작을 굉장히 산뜻하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도 한 10% 넘는 수익권이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았다. 3주 투자해서 15%, 10%면은 한 달도 안 돼서 뭐 거의 준수한 성적이죠. 이거 연환산 해보면은 거의 뭐 100% 넘는 세 자릿수는 기본으로 나오는 수익률이니까요. 근데 이건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항상 빠지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은 저의 100% 사견이고 실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레포트도 제가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니까요. 테이블도 예상치고 수치, 실적 이런 거 다 예상치가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아까 12months 포워드라고. 따라서 미래 주가에 대한 어떤 확정이나 보증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장한다 이런 거는 매우 위험한 말이고 책임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것도 저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을 더 듣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추천이 아닙니다. 단순한 분석 정리글이고요. 투자는 100% 본인의 책임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그 투자 결과에 대해서 대신 책임을 질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주관적으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올해도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K 이노웨는 투자 3주 만에 약 15% 정도의 수익률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올해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본노동자였습니다.